어머님, 이제 이 집에서 나가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에 심장이 툭하고 내려앉았습니다. 66세 박순자는 손에 든 미역국 냄비를 꽉 쥐었어요. 아들 민주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들여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부장검사 체면이 있는데 국밥집은 좀 격이 안 맞아요. 며느리 수진의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국밥집을 하며 아들을 검사로 키워냈는데 이제는 그 국밥집이 부끄럽다고 합니다. 3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을 끓였는데 그 국 냄새가 창피하다고 하네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아. 아들은 여전히 신문만 보고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그 한마디에 순자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의 일이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자신들이 쫓아낸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 빌게 될 줄은. 사흘 뒤였어요. 순자는 금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국밥집 뒤편 작은 창고 안이었죠. 녹슨 금고 문을 열자 먼지가 날렸어요. 안에는 빨간 장부 한 권이 있었습니다. 30년간 모아온 기록이었죠. 순자는 장부를 꺼내 펼쳤어요. 재계 인사 127명, 판사 43명, 검사 89명. 그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쓸 때가 됐구나. 순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날 밤 11시. 순자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검사장님, 박순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놀란 듯한 침묵이 흘렀죠. 자료는 내일 아침 책상 위에 있을 겁니다. 김민준 부장검사 관련 자료요.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묵직한 열쇠 하나를 꺼냈어요. 펜트하우스 열쇠였죠.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3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1994년 봄이었어요. 순자는 8살 아들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신림동 한복판이었죠. 여기서 국밥집 하면 되겠구나. 순자는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월세 5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전 재산을 털어 계약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꼭 너 공부시킬게.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순자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24년 11월 2일 새벽,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시간이었어요. 국밥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죠. 냉장고에서 솥뼈를 꺼냈습니다. 어젯밤부터 물에 담가둔 것이었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죠. 파란 불꽃이 손 밑을 할았습니다. 뽀얗게 우러나는 국물. 순자는 이 냄새를 30년간 맡아왔어요. 새벽 5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한 그릇이요. 택시기사 박씨였어요. 15년째 단골이었죠. 순자는 뜨끈한 국밥을 내왔습니다. 잘 드세요. 박씨는 숟가락을 들며 물었어요. 아드님, 오늘 뉴스 나온다며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장검사 됐대요. 어머, 대단하시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웃었어요. 오전 9시. 국밥집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낡은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김민준 검사가 오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38세 최연소 승진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화면 속 아들의 얼굴. 양복을 단정히 입고 기자들 앞에 서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순자는 낡은 의자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 양복도 내가 사줬지. 사법시험 합격하던 날.
순자는 국밥 3,000그릇 값으로 양복을 맞춰줬습니다. 이제 부장 검사가 됐네. 순자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순자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미역이 있었죠. 오늘이 민준이 생일이었어요. 38년 전 오늘. 순자는 홀로 산부인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술 먹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죠. 3.2kg. 순자는 그날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 후로 매년 이날이면 미역국을 끓였어요. 지금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죠. 미역을 물에 불렸습니다.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았어요. 물을 붓고 한 소끔 끓였죠. 국간장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냄비를 보온 용기에 담았어요. 민준이 좋아하는 깍두기도 챙겼죠. 11시가 됐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벗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아들 집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45평 아파트였죠. 순자는 그 집 계약금을 댔어요. 국밥집 수익금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당연한 듯 받았죠. 순자는 아파트 정문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1204호요. 경비원은 내선 전화를 걸었죠. 손님 오셨는데요. 잠시 후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올라가시래요. 순자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2층 버튼을 눌렀죠. 딸랑. 문이 열렸습니다. 1204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나왔어요. 35세였죠.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생일인데 미역국 끓여왔어. 순자는 보온 용기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받지 않았어요. 지금 손님들 오시는데요. 무슨 손님? 부장 검사 부인 모임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죠. 국밥 냄새 나면 곤란해요. 순자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국밥 냄새? 내 어머님 옷에서 늘 그 냄새가 나잖아요. 수진은 코를 찡긋 찔렀어요. 순자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간 입어온 옷이었어요. 새벽부터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며 밴 냄새였죠.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누구야? 아들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에요, 택배요. 수진이 대답했죠.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택배라고? 민준아, 나야. 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이 현관으로 나왔죠. 양복 바지에 와이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민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생일인데 미역국 끓여왔어. 순자는 다시 보온 용기를 내밀었습니다. 민준은 받지 않았어요. 엄마, 오늘은 좀 곤란한데. 왜? 손님들 오거든.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생일인데 엄마가 오면 안 돼? 민준은 시선을 피했어요. 다음에 와요, 엄마. 그리고는 문을 닫으려 했죠. 순자는 재빨리 문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아야. 민준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지금 바빠요. 민준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나왔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부탁이에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거든요. 부장 검사 부인들 앞에서 체면이 있어야 해요. 체면? 네, 국밥집 하시는 시어머니 있다는 거 들키면 안 돼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국밥집이 뭐가 창피해?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창피하죠, 당연히. 다른 분들은 시어머니가 대학 교수시고 의사시고 그러는데. 국밥집이요? 수진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순자는 30년 전이 떠올랐어요. 8살 아들 손을 잡고
이 국밥집에서 시작했던 날. 학원비 벌려고, 과외비 벌려고, 사법시험 응시료 벌려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던 날들. 그게 다 창피한 거였나.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아.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해? 민준은 한숨을 쉬었죠. 엄마 이해해줘요. 나도 이제 부장검사인데. 주변 사람들 시선이 있잖아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온 용기를 바닥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돌아섰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순자는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을 뿐이죠. 그날 밤 순자는 국밥집 문을 닫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녁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이상하게 여겼죠. 사장님 어디 편찮으세요? 순자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오늘은 좀 쉬려고요. 손님들을 돌려보냈어요. 가게 안은 텅 비었습니다. 순자는 뒤편 창고로 갔어요. 낡은 선반 뒤에 금고가 있었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0-4-2-8. 민준이의 생일이었어요. 딸까.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빨간 장부 한 권, 그리고 열쇠 하나가 있었어요. 순자는 장부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었죠. 30년 전부터 기록해온 것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4년 5월 12일. 김영호 의원 3천만 원. 두 번째 페이지. 1995년 8월 3일. 박철수 판사 5천만 원. 세 번째 페이지. 1996년 12월 20일. 이강민 검사 2천만 원.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이름이 늘어났어요. 국회의원 23명. 재계 인사 127명. 판사 43명. 검사 89명. 모두 순자를 거쳐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2023년 3월 15일. 김민준 부장검사 1억 원. 자기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장부를 덮었죠. 이제 쓸 때가 됐구나. 순자는 금고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묵직한 황동 열쇠였어요. 태그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죠.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23-45. 펜트하우스 3층. 순자의 진짜 집이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순자는 가방에 장부와 열쇠를 넣었어요. 국밥집 불을 껐습니다. 문을 잠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게를 돌아봤어요. 3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순자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강남구 청담동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부장검사 부인 모임이 열리고 있었어요. 수지는 샤넬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었죠. 지난주에 산 것이었습니다. 가격은 680만 원. 카드 할부로 끊었어요. 수진의 맞은편에는 5명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고급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한 여자가 입을 열었죠. 수진 씨 어제 축하 파티 어땠어요? 수진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좋았어요. 거짓말이었죠. 어제는 파티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를 쫓아낸 날이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물었어요. 근데 수진 씨 시어머니는 뭐 하시나요?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해외에 계세요. 수진은 재빨리 대답했죠. 아, 그러시구나. 여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또 다른 여자가 말했죠. 우리 시어머니는 대학 교수셨거든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어요. 만약 국밥집 이야기가 나오면 수지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그때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시댁이 어디세요?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강남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시댁은 신림동이었어요. 국밥집이 있는 곳이죠. 아, 강남이시구나.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지는 찻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한 여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린 참 운이 좋죠. 남편들이 다 성공했잖아요. 맞아요. 여자들이 동의했습니다. 수진도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죠. 모임이 끝나고 오후 4시. 수지는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에르메스 매장이었어요. 버킨백이 진열되어 있었죠. 가격표를 봤습니다. 2,800만 원. 수지는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옆에 있던 여자가 말했죠. 저거 이번 달에 샀어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수지는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아까 모임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수지는 질투가 치밀어 올랐죠. 나도 저걸 가져야 해.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아. 수지는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 가방 주세요. 직원이 물었어요. 카드 결제하시겠어요? 네. 수지는 카드를 꺼냈죠. 한도가 부족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체면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같은 시각 신림동. 순자는 국밥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난 뒤였죠. 순자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 황동 열쇠가 있었어요. 손으로 만지작거렸죠. 차갑고 묵직한 감촉. 30년 만에 만지는 열쇠였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기억이 떠올랐죠. 1994년 여름이었습니다. 순자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였죠. 남자는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좀 맡아주시겠어요? 순자는 가방을 열어봤어요. 현금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좀 보관해 주세요. 한 달 뒤에 찾아갈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은데요. 남자는 봉투 하나를 더 꺼냈죠. 보관료입니다.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있었어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그때 아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죠. 엄마, 나 학원 가야 돼. 순자는 아들을 봤어요. 학원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달 국밥집 수익은 좋지 않았죠. 순자는 가방을 받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한 달 뒤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찾아갔죠. 그리고 일주일 뒤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보관료는 700만 원. 순자는 또 받았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순자는 알게 됐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오는지. 정치인들의 뒷돈이었어요. 기업들의 비자금이었죠. 판사와 검사들의 떡값이었습니다. 순자는 모든 걸 장부에 기록했어요. 날짜와 이름과 금액을. 증거였죠. 만약을 대비한 보험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순자는 돈을 모았습니다. 청담동에 펜트하우스를 샀죠. 하지만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아들 민준이를 위해서였습니다. 국밥집 사장으로 살아야 했죠. 평범한 어머니로. 그래야 아들이 안전했으니까요. 순자는 모든 걸 숨겼습니다. 30년 동안. 순자는 눈을 떴어요. 현재로 돌아왔죠. 손에 든 열쇠를 봤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됐어. 순자는 가방을 닫았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죠.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이름 하나가 보였어요. 검사장 한철수. 순자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녁 7시. 민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수진이 나왔어요.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이게 뭐야? 민준이 물었습니다. 가방 샀어. 수진은 쇼핑백을 열어 보였어요. 에르메스 버킨백이었죠.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얼마야? 2,800만 원. 수진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민준은 한숨을 쉬었죠. 미쳤어? 왜? 다른 부인들은 다 가지고 있어. 민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부장검사 부인인데 초라하게 살 수는 없잖아.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넥타이를 풀었죠. 수진이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놓고 간 미역국이 있었죠. 수진은 그걸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거 왜 버려? 상했어. 거짓말이었죠. 미역국은 멀쩡했어요. 수진은 그냥 보기 싫었던 겁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TV를 켰죠.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내부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준의 손이 멈췄어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검사들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수진이 물었어요. 왜 그래? 아니야. 민준은 TV를 껐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밤 10시. 민준은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통장 하나가 있었죠. 비밀 계좌였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어요. 1억 2천만 원. 3년 전부터 모은 돈이었죠. 변호사들에게 받은 금품, 기업들에게 받은 떡가. 민준은 통장을 도로 넣었습니다. 서랍을 잠갔어요. 이게 들키면 끝이야. 민준은 이마에 땀이 맺혔죠. 같은 시각. 순자는 국밥집 2층에 누워 있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가 전부였죠. 30년간 이곳에서 잤습니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죠. 발신자는 민준이었어요. 엄마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바쁩니다. 순자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3번 읽었죠.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만 있었죠. 다음 날 새벽 4시.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국을 끓이지 않았어요. 처음이었죠. 30년 만에. 순자는 앞치마를 입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그리고 국밥집 문을 잠갔죠. 임시 휴업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휴업합니다. 순자는 가게를 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걸어 나갔습니다. 손에는 가방 하나. 안에는 빨간 장부와 펜트하우스 열쇠. 순자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오전 7시. 청담동역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거리는 깨끗했죠. 고급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한 건물 앞에 섰어요. 50층 타워였죠. 최상층이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순자는 로비로 들어갔어요. 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순자를 알아봤죠. 오랜만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0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딸랑. 문이 열렸습니다. 펜트하우스 현관 앞. 순자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집. 열쇠를 넣었어요. 돌렸죠.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이 펼쳐졌죠. 넓은 공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고급 가구들, 벽에 걸린 그림들, 모두 그대로였어요. 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죠. 빨간 장부를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죠. 전화번호부에서 이름을 찾았습니다. 검사장 한철수. 이제 때가 됐어. 순자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순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장님 박순자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3초쯤 지났을까요? 순자 씨? 남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죠. 검사장 한철수. 60세 남자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장이었죠. 순자와는 20년 인연이었어요. 오랜만이네요. 한철수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내일 아침 책상 위를 확인해 보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자료를 보내드릴 겁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한철수는 숨을 들이켰죠. 혹시 김민중 관련입니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한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순자 씨, 그건 당신 아들인데. 알아요.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네.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철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순자는 빨간 장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죠. 2023년 3월 15일. 김민준 부장검사 1억 원. 그 밑에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출처 대한건설 이사 박성준. 대가 건축 인허가 비리 사건 무마. 증거였습니다. 검사장님도 아시잖아요.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다고. 순자가 말했죠. 그건 당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해야죠. 순자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한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는 내일 새벽에 도착할 겁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었어요. 순자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죠. 파일들이 열렸어요. 통장 사본, 녹취록, 사진 자료. 모두 30년간 모아온 증거들이었습니다. 순자는 파일을 선택했어요. 김민준 폴더. 안에는 53개 파일이 있었죠. 그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통화 녹음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이번 건은 조용히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방 목소리. 알겠습니다, 검사님. 얼마면 되겠습니까? 5천이면 될 것 같습니다. 순자는 파일을 멈췄어요. 이게 내 진짜 모습이구나.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4시. 순자는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수신자는 한철수 검사장. 제목은 없었죠. 첨부 파일 27개. 모두 민준이 관련 자료였습니다. 순자는 마우스를 전송 버튼 위에 올렸어요. 손가락이 멈칫했죠.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아들의 인생이 끝나는 거죠. 순자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8살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커서 검사 될 거야. 나쁜 사람들 다 잡을 거야.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래, 우리 민준이는 꼭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나쁜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이 돼버렸죠. 순자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클릭. 이메일이 발송됐어요. 화면에 메시지가 떴죠. 전송 완료. 순자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기댔어요.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한철수 검사장 집무실. 비서가 노크했어요. 검사장님 이메일 확인하셨습니까? 한철수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첨부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어요. 통장 사본. 1억 2천만 원 입금 내역. 녹취록. 민준이와 변호사의 대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금품 수수하는 장면. 한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민준이를 불러. 비서가 나갔죠. 30분 뒤. 민준이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한철수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뭡니까? 민준이 서류를 받아봤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변명하지 마세요. 한철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민준은 말을 잃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누가 이걸?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철수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사표 내세요. 민준은 그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검사장님 제발. 안 됩니다. 한철수는 단호했죠. 오늘 안으로 처리하세요. 안 그러면 형사 입건합니다. 민준은 휘청거리며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죠. 동료 검사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 비리 걸렸대. 진짜? 증거가 확실하대. 민준은 길을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계속 들렸죠.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책상에 주저앉았죠. 30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부장검사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엘리트. 38세 최연소. 앞날이 창창했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민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 나야. 왜?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뭔데? 수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죠. 나 잘렸어. 뭐?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부장검사 해임됐어.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죠. 5초쯤 지났을까요? 무슨 소리야 그게?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수진이 달려왔죠. 어떻게 된 거야? 민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야, 김민준. 수진이 소리쳤죠. 민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비리가 걸렸어. 누가 고발했어? 모르겠어. 민준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돼? 모르겠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죠. 수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방금 산 가방이 눈에 들어왔죠. 에르메스 버킨백. 2,800만 원. 카드 할부로 샀던 거. 이제 어떻게 갚아? 그날 저녁.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여보세요? 김민준 검사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시 금융감독원입니다. 민준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비밀 계좌 건으로 조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죠. 민준은 핸드폰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이 깨졌어요.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은 서재에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죠. 비밀 통장을 꺼냈습니다. 1억 2천만 원. 이게 문제였어요. 이 돈만 없었어도. 민준은 통장을 찍고 싶었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기록은 다 남아 있으니까.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민주는 지난 3년을 떠올렸어요. 처음 돈을 받았을 때 양심이 찔렸죠. 하지만 수진이 말했어요. 다른 검사들도 다 받아. 우리만 손해보지 말자. 민주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쉬웠어요. 세 번째는 더 쉬웠죠.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게 무너졌어요. 민주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순자. 3일 전 쫓아냈던 어머니. 국밥 냄새 난다고. 체면 깎인다고. 문전박대했던 사람. 민주는 핸드폰을 집어 들었어요. 어머니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민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답장은 오지 않았죠. 같은 시각. 청담동 펜트하우스. 순자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민준이의 문자. 엄마 나 좀 도와줘. 순자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참았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다음 날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민준 전 부장검사 비리 의혹. 검찰 내부 조사 착수. 1억 원대 금품 수수 정황. 민준의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누구나 알 수 있었죠. 수지는 TV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딩동. 누가 왔어요? 수진이 일어나 문을 열었죠. 밖에는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김민준 씨 계십니까? 누구세요? 금융감독원입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내밀었죠. 계좌 조사건으로 왔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민주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알겠습니다. 민주는 따라 나갔습니다. 수지는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문이 닫혔죠.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후 2시. 민주는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4시간 동안 신문당했어요. 모든 게 들통났죠. 비밀 계좌, 금품 수수 내역, 청탁 정황, 서울중앙지검 회의실. 김민주는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감사관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2022년 11월 사건. 증거 목록을 다시 설명해 보세요. 민주는 답변했습니다. 근데 말이 꼬였어요. 감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기록과 다른데요? 민주는 땀이 났습니다. 조사는 3시간 계속됐어요. 결국 민주는 인정했습니다. 일부 절차를 건너뛰었다고. 증거 확인이 불충분했다고. 감사관이 말했습니다. 2주 후 징계위원회 열립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주는 듣지 않으려 했어요. 근데 다 들렸습니다. 부장검사 벌써 나가나 봐. 겨우 2주 됐는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민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이 흐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대치동 아파트. 수지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옷, 신발, 화장품. 큰 가방에 담았어요. 거실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어젯밤에 내밀었어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당신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수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이 말랐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어요. 택배 기사였습니다. 소포 하나 가져왔어요. 보내는 사람. 박순자.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포를 받아들었어요. 문을 닫고 뜯었습니다.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수진아. 30년 전에도 이런 경험을 했다. 남편이 죽고 빚만 남았을 때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지. 근데 아들이 있었어. 그 아들을 위해 30년 버텼다. 너는 뭘 위해 버텼니? 명품 가방? 부장검사 부인 타이틀? 이제 돌아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소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2,400만 원. 캐피탈 빚 전액. 수지는 돈을 보고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 내서. 2024년 11월 12일 오전. 펜트하우스. 순자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철수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사장님. 징계위원회 날짜 잡혔어요. 11월 25일입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한철수가 답했습니다. 강등이나 정직. 최소 3개월은 쉬어야 할 겁니다. 순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한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는 게. 순자가 끊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 순자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2024년 11월 15일 저녁 7시. 대치동 아파트 현관 앞.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웠어요.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옆에 앉았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시어머니한테.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수진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시어머니가 보내셨어. 민준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돈과 편지. 편지를 읽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만나러 가야겠어. 수진이 말했어요. 나도 같이 갈게.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8시. 순자의 원룸 앞. 민준과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어요. 번호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수진이 불안해했어요. 어디 가신 걸까? 민준이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수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 순자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일 거예요.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만날 수 없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한 번만 봐주세요. 순자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근데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금고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펜트하우스 등기부. 명의는 박순자. 순자는 펜으로 메모했습니다.
김민준에게 증여. 날짜는 비워뒀어요. 언젠가는 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2024년 11월 20일 서울 시내 카페.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한철수가 있었어요. 순자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철수가 물었어요. 순자가 답했습니다. 5천만 원. 10년 전 그 돈이에요. 원금의 이자까지 7천만 원 들어 있어요. 한철수가 놀랐습니다. 박 사장님.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거래는 끝이에요. 장부에서 당신 이름 지웠습니다. 한철수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순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한철수가 일어섰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았어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달았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징계위원회 당일 민주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39세 부장검사였던 남자.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진이 넥타이를 매줬어요. 힘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직원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앞.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민준은 들어갔습니다. 위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심의가 시작됐어요. 1시간 후 결정이 났습니다. 강등 및 6개월 정지. 부장검사에서 평검사로.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민준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밥을 차려놨어요. 민준이 앉았습니다. 수진이 물었어요. 어땠어? 민준이 답했습니다. 강등. 6개월 쉬어.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눈물이 났어요. 30년. 어머니가 혼자 버틴 세월. 민준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 무게를. 수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2024년 11월 30일 펜트하우스. 순자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비워뒀던 이 집. 이제는 채울 때가 됐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 아들과 함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었어요. 한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순자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한철수가 말했습니다. 김 검사가 어머니 찾고 있습니다. 매일 국밥집 앞에 가서 기다려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철수가 말을 이었어요. 용서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조금만 더. 한철수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순자가 창밖을 봤습니다. 아들이 진짜로 깨달을 때까지. 한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아들의 문자들. 매일 와 있었습니다. 순자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자신에게도.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성북구 작은 골목. 벚나무가 줄지어 선 조용한 동네. 새로운 국밥집이 문을 열었어요. 간판에 적힌 이름. 순자인의 국밥. 손으로 쓴 듯한 따뜻한 글씨체였습니다.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시간. 뼈를 우렸어요. 국을 끓였습니다.
파를 썰고 김치를 담았죠. 여전히 익숙한 일이었어요. 근데 마음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어요. 가벼웠습니다. 이 가게는 예전 신림동 가게와 달랐습니다. 조금 더 넓었어요. 12평쯤 됐죠. 창문도 컸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왔어요. 순자는 이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신림동 국밥집. 개업 첫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순자와 8살 민준이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죠.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새 사진도 있었어요. 이 가게 개업 사진. 순자, 민준, 수진 그리고 두 손주. 5명이 함께 찍은 거였습니다. 오전 7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남자. 동네 주민이었어요. 국밥 하나요? 순자가 웃으며 답했어요. 네, 금방 나옵니다. 국을 뜨고 밥을 담았습니다. 김치를 듬뿍 올렸어요. 깍두기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손님이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맛있네요. 이 동네에 이런 집이 있었나?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열었어요. 많이 오세요. 손님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신림동에서도 하셨어요? 맛이 거기랑 똑같은데. 순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손님이 웃었습니다. 아, 거기. 제가 대학생 때 자주 갔던 곳. 25년 전쯤이었나. 새벽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가서 먹었어요. 사장님, 그때랑 똑같으시네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또 오세요. 손님이 국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계산하면서 말했어요. 여기 매일 올게요. 이 맛 놓칠 수 없어요. 순자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 후로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오전 8시 택시 기사들, 오전 9시 출근하는 직장인들, 오전 10시 동네 어르신들. 소문이 났어요. 맛있는 국밥집이 생겼다고. 신림동 30년 그 집 사장님이 하신다고. 양도 푸짐하고 가격도 착하다고. 순자는 바빴습니다. 손님들 응대하고, 국 끓이고, 설거지하고. 근데 행복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젠 혼자가 아니니까요. 오전 11시. 손님이 잠시 뜸해졌습니다. 순자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경쾌했어요.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6세의 단정한 원피스 차림. 화장은 옅게 했어요.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순자가 손을 멈췄어요. 수진아, 어떻게 알고 왔니? 수진이 부끄러운 듯 답했습니다. 민준 오빠한테 들었어요. 새로 가게 여셨다고. 축하드리러 왔어요.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가 받아들었어요. 고마워. 앉아. 수진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뜨끈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먹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 입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울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아줬어요. 수진아, 다 지난 일이야.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을 그렇게 대한 게 평생 후회할 거예요. 국밥 냄새 난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나도 실수 많이 했어. 중요한 건 깨닫는 거야. 너는 깨달았잖아. 그걸로 됐어.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아이들도 자주 데려올게요. 할머니 국밥 먹여야죠. 순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우리 손주들. 얼마나 보고 싶은데. 수진이 웃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올게요. 민준 오빠랑 아이들이랑 온 가족이 함께요. 순자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기다릴게. 두 사람은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와도 순자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 시간이 소중했으니까요. 수지는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계산하려고 지갑을 꺼냈어요. 순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가족한테 무슨 돈을 받아. 수진이 울컥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어머님. 사랑해요. 순자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우리 며느리. 수지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돌아서며 손을 흔들었어요. 순자도 흔들어 줬습니다. 오후.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순자는 잠시 쉬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39세. 조금 수척해 보였어요. 근데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맑았어요. 더 진실했습니다. 엄마. 민준이었습니다. 순자는 일어섰어요.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일어나렴.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손을 잡았어요. 앉아.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국밥을 내왔어요. 먹어. 민준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맛. 30년 전 그 맛이었습니다. 학교 다녀와서 먹던, 사법시험 준비하며 먹던 그 맛.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평검사예요. 부장검사 아니에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내 아들인 게 중요하지. 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30년. 엄마가 혼자 버틴 세월. 이제야 알겠어요. 그 무게를.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너는 좋은 아이야.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야. 다시 찾았잖아. 민준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와도 돼요? 순자가 웃었어요. 당연하지. 매일 와. 엄마가 국 끓여줄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랑 같이 올게요. 아이들도 데려올게요.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손주들? 민준이 웃었습니다. 네, 엄마 손주들. 이제 자주 만나게 해드릴게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저녁.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벗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6세 얼굴. 주름이 깊었어요. 근데 미소가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 30년.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국밥집에서 버티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싸우고. 근데 지금은 다시 시작하는 중입니다. 아들과 화해하고, 며느리와 이해하고, 새로운 가게를 열고. 순자는 가방을 들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었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길 양옆으로 순자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도시의 불빛 사이로 순자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집으로 가는 길. 이제는 펜트하우스가 아니에요. 작은 원룸도 아닙니다. 성북구 작은 아파트 2층. 창문이 넓은 곳. 언젠가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살 거예요. 펜트하우스에서. 근데 지금은 이 작은 집이 좋았습니다. 순자는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불을 켰어요. 테이블 위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오늘 찍은 거였어요. 순자, 민준, 수진. 세 사람이 국밥집 앞에서 웃고 있었죠. 순자는 사진을 들었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액자에 넣었습니다. 벽에 걸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한 잔 마셨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잘 들어가셨어요? 순자가 답했습니다. 응, 막 들어왔어. 엄마 사랑해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전화를 끊었어요.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서울 하늘. 예전에는 안 보였던 별. 지금은 보였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됐어요. 순자는 준비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잊고 지낸 은인이 있지 않나요? 부모님, 형제, 친구. 오늘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엄격한 모습을 띌 수도 있다는 것. 순자는 아들을 벌한 게 아니었어요. 가르친 거였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자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너무 가혹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30년을 버틴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